안녕하세요. 돈 버는 빌리 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증시가 이제 3분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이제 앞으로의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번 3분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최근 증시 동향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증시 자금의 동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꾸준히 고객 예탁금은 늘고 있고 신용 잔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반전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신용 잔고에 있어서 최근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되는 구간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부터. 네. 이 기간 동안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며 그 등락폭을 보여줬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마진콜, 즉 신용 대출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억지로 갚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반강제적 매도가 행해진 것이 아니냐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덜 빠지고 이제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잘 오르는 종목들을 잘 보셨다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빠지거나 주춤할 때 얼른 산다면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흐름을 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 시기 이전의 사태인데요.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19년 10월 달쯤에 19년 12월 달쯤에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증시가 이제 지금도 핫한 2차 전지와 뭐 5G 테마주 뭐 이런 뭐 순환매 같은 그런 장이 불면서 막 과열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일 이전까지 한 이 정도의 신용잔고가 있다가 이제 쭉 빠지면서 이제 이런 되게 폭락장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제 신용잔고와 더불어서 이제 증시까지 안 좋아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때를 생각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의 코로나는 이제 백신도 곧 나온다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모더나 쪽에서는 이제 3상을 벌써 진행 중이고 이제 백신도 백신이지만 치료제는 이미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혈장 치료제 막 관련주들도 뜨고 막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만큼 코로나는 언젠가 잠잠해지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전염병이 오더라도 인류는 현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때 이제 이 상승장에 이제 3월 19일을 최저점이었죠. 네, 그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이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높아지면 시장이 불안전해지고 유동성이 커지고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상 이것과 반대로 지금은 이미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린 상태이고 시중에
뭐 물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달러가 과연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흐름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얼마 전에 달성을 했는데, 이제 요게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제 달러가 이제 이게 이거네요. 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달러 말고 안전자산을 좀 찾고 싶은데, 3월 19일 이전까지의 안전자산이 달러였다면 이제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럼 안전자산이 뭔가 하면서 이제 대부분 뭐 미국 뭐 연방은행 페드나 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은 이제 금 혹은 은을 이제 많이 샀죠. 네. 근데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은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증시에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건데, 저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그냥 숫자가 아닌 그냥 이제 슬슬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냐, 지금 조금 현금 비중을 한 최소 10%는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숫자로서, 즉 데이터로서 보여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달러가 요때 흐름이 지금 요때 나타났다. 지금 최근이죠. 최근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주식에서 돈을 다 빼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30% 정도의 안전자산 비율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이게 30%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뭐 은이나 금 같은 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보관 비용도 비싸고 그 매매간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고 좀 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일이고요. 또 그럼 근데 막 이거 할 바에 이거 수수료를 낼 바에 내가 내 원금 깎이는 게 더 크다라고 하시는 시드머니가 한 적어도 7천? 7천 정도라고 할까요? 7천 정도 아래이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이제 현금 비율을 10%에서 30%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조금 그래도 아직 시장이 과열이니까 과열을 조금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10%, 난 슬슬 대비하고 싶다 하면 30% 이런 식으로. 그 100% 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라 생각하냐면 그 시장을 점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요때부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개념이 조금 짙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을 읽는 것에 있어서 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주는 꼭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금 비중은 10에서 30%를 추천드린다. 네. 뭐 돈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시다면 뭐 현금 15, 금 15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현금 20, 금 10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이제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됐죠. 네. 사실상 연장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의결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인들한테 좋은 일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하긴 힘들다. 물론 공매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위법적이고 이제 불평등한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에 이제 좋은 기능을 이제 과열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뭐 꾸준한 우상향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 이런 뭐 그런 표면적인 말들이 있는데 뭐 저도 100% 믿진 않지만 그래도 과열을 조금 막아주는 것에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폭락에 폭락을 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흔히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네. 누구는 공매도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뭐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인데 이제 최근 정부 측면에서 주식 투자, 개인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정책들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몇 가지가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님도 펀드를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수익률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하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세가 너무 크다라고 하니까 2천에서 5천으로 옮겼다고 저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이렇게 막 반발하니까 바로바로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에 있어서 호재인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아베가 이제 뭐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한국에는 오늘 막 떴는데 이게 이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막 떴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그럼 이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세계 증시에는 나쁜 영향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보자 하면서 뭐 이 기업 저 기업 빼면서 이제 눈치 보기 식으로 왜냐 그런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정책들이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과 다를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장이.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심지어 단기적으로도 한국에는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베 총리도 이제 아시겠지만 살짝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들 한국 때리기라고 하죠. 한국 기업이나 한국 이미지를 이렇게 때려가면서 한국 뭐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한국을 이용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жил머졌었다 예전에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슈에 있어서 아베 총리가 지금 공식 선상에 안 나오는 그런 과거 그 김정은 건강 이상설 같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이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고 저는 한국 증시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끝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는데요. 오늘 장은 이렇게 요거라도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래도 오늘 장은 보시면 엔터주 중에 YG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내일 조정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엔터 모 기획사 사장이 뭐 마약류 투여 혐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막 정확한 기사는 제가 다시 봐야 알겠지만, 이런 기사가 이제 갑자기 뜨면서 그 모 기업가 모 대표가 누구냐, 모 엔터주 대표라고 떴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엔터주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잔고가 줄었다고 해서 그 증권주는 앞으로 쭉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증권주를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아직 시간이 한 3개월 넘게 남아 있으니, 아니구나, 2개월 넘게 남아 있으니, 최소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 혹은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계좌를 응원하는 빌리 형입니다. 감사합니다.